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정책들, 그런 철학들이 녹아서 이번 이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어야 되는 이제 중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 지방선거의 성격을 잘 규정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시는지요? 뭐 선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그 미래 전망적 투표, 하나는 과거 이 심판적 투표,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번 지방선거 치르게 되면 1년이 훌쩍 지납니다. 1년이면은 집권 세력으로서는 책임져야 됩니다. 뭐 작년까지만 해도 적폐청산이 여러 가지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과 예산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최저임금을 그렇게 올리자고 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경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온통 세상의 비정규직을 정의의 사도인 양 다 그 정규직으로 바꿔준다고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또 문재인 정부가 지금 뭐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준비 중인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이 그 당사자인 몇 시민단체나 이런 특정 그룹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이제 곧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예전 보수 세력이 정치 실패해서 여러 가지 신뢰를 잃었던 거에 대해서 심판도 하시리라고 봅니다. 뭐 저는 그것이 결코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 문제, 바로 이 집권 세력이 펼친 정책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 대한 또 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들을 하고 하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이제 출마자들이 있으신데, 지금 혁신위원장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이제 1년을 넘게 되는, 사실 그 정권, 지난 정권에 대해서는 표로서 또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잘 해보라고 여당을 만들어 줬는데 그 여당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다. 예, 오르신 합당한 말씀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해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국민들은 반드시 이 점을 보실 겁니다.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마 보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 뭐 정말 선한 의도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비정규직의 전면적인 정규직 전환이 그런 선한 의도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탈원전이라고 하는 선한 의도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국민들께서는 냉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은 선한 의도조차도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것임을 아마 국민들께서 잘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우리들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선한 의도가 과연 선한 결과로 이어졌는지 그 표현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최근,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29일 날 정무위원장이 되셨습니다. 10년 동안 정무위원회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셔서 이제 빼어난 역할을 하실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정무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실 텐데 정무위원장으로서 현재 정무위 소관의 정부 정책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정무위원회는 크게 대한민국 금융정책과 기업의 공정거래 정책을 다룹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정무위에 몸담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의 금융산업은 완전히 제자와의 걸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금융기업들의 이 외형이 커지고 주가가 오른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혁신의 결과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커져서 그냥 오토매틱, 그냥 성장한 겁니다.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대한민국의 정말 뛰어난 인재들을
금융권이 싹쓸이해 가지만 그에 걸맞는 대한민국의 국부를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지금 참담한 현실에 놓여 있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규제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소득주도 성장 얘기를 하다가 무언가 현장에서 잘 통하지 않으니까 혁신 성장을 슬그머니 끼워 넣고서 자기들이 혁신 성장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은 레토릭이고 말장난입니다. 혁신 성장을 하려면 당연히 규제 개혁이 가장 중요한 그 동력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추진하는 이 정책을 제가 속한 정무에서 본다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그 금융 혁신 성장의 정말 첫걸음, 뭐 많이 나간 것도 아닙니다. 첫걸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터넷 은행조차도 그 금산분리라는 고색 창연한 그 진영 논리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거래 정책도 뭐 갑질 근절이니 이런 멋진 선한 의도만 난무할 뿐이지 사실 규제 혁파를 통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전 세계적인 이 노동 변화에 따른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따라서 이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이 기업의 공정거래 정책이나 이 금융산업 정책에서 근본적인 소위 규제 개혁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정무위원장으로서 또 힘찬 큰 활약을 저희들이 기대하겠습니다. 다 이번 정부를 견제하는데 또 우리 자유한국당을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끝내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죠. 이번 주를 문재인 정부는 슈퍼위크라고 부릅니다.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한 후속 조치, 위안부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가 예정돼 있고 남북대회가 또 급물살을 타고 있고요. 또 수요일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서 남북회담, 한미동맹, 한일관계 같은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뭐 분위기는 긍정적입니다. 뭐 대화를 하자는데 우리가 폄하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남북회담, 한미동맹, 한일관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참 우려스럽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본질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존엄한 생존을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지켜낼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절대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ICBM에 대응해서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가지 대사인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저제사의 외교랄지 남북대화 구걸이 아닙니다. 우리 분명한 원칙,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이 북한의 ICBM, 이 절대무기의 존재는 대한민국의 이 생존권의 가장 결정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질서의 가장 근본적인 위협 요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망각한 채 당장 평창 올림픽에 이 북한에 참가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듯한 이런 태도들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뭐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환영하고 뭐 이 북미 대화도 하자라고 이런 뭐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북미 대화가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을 배제한 채 완전히 동북아에서 이 대한민국의 주도권은커녕 나아가서 발언권조차도 없애버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야당으로서는 이 점 북한의 절대무기 ICBM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 아래 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 남북 대화나 이 북미 대화 여러 가지 흐름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민경욱의 파워 토크는 한국당 혁신위 선장 김용태 혁신위원장과 함께
깊이 있는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충실한 답변, 더 훌륭한 이야기들이 나눠진 것 같고요. 나온 것 같고 김용태 위원장께서 이끄는 우리 한국당의 혁신, 우혁신하는 모습을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장님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경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온통 세상의 비정규직을 정의의 사도인 양 다 그 정규직으로 바꿔준다고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또 문재인 정부가 지금 뭐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준비 중인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이 그 당사자인 몇 시민단체나 이런 특정 그룹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이제 곧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정책들, 그런 철학들이 녹아서 이번 이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어야 되는 이제 중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 지방선거의 성격을 잘 규정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시는지요? 뭐 선거는 크게 뭐 두 가지로 나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그 미래 전망적 투표. 하나 예전 보수 세력이 정치 실패해서 여러 가지 신뢰를 잃었던 거에 대해서 심판도 하시리라고 봅니다. 뭐 저는 그것이 결코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 문제, 바로 이 집권 세력이 펼친 정책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 대한 또 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들을 하고 하는 우리 자유한국당에 이제 출마자들이 있으신데 좀 혁신위원장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이제 1년을 넘게 되는 사실 그 정권, 지난 정권에 대해서는 표로서 또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잘 해보라고 여당을 만들어 줬는데 그 여당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다. 예, 오르신 합당한 말씀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해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국민들은 반드시 이 점을 보실 겁니다. 선한 의도가 하나는 과거 이 심판적 투표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번 지방선거 치르게 되면 1년이 훌쩍 지납니다. 1년이면은 집권 세력으로서는 책임져야 됩니다. 뭐 작년까지만 해도 적폐청산이 여러 가지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 작년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과 예산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최저임금을 그렇게 올리자고 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최저임금이 현장에서